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집권당 되는 겁니까? 이 또한 착시입니다. 이 안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력 자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당내 주자들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준비된 미래 김은혜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스티브 잡스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내놨을 때 모두가 물었습니다. 저 작은 폰으로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안에 컴퓨터, 게임,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판도가 흔들렸죠. 변화의 힘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우리 국민의 힘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신진 주자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바로 기호 2번에서 기호 1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놀라운 변화라고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바꿔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보이십니까? 착시입니다. 이 안에 손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을 뿐이죠. 자, 계속 대선 지지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집권당 되는 겁니까? 이 또한 착시입니다. 이 안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내 주자들이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력 자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당내 주자들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당대표 새 얼굴 좋은데 좀 걱정돼. 그러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은혜라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김은혜는 국회의원 경력 짧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 총선에 나설 때 저를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28년 동안 공경영회사라고 하죠. 그 언론사에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기자에 이어서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었습니다. 그 임원으로서는 조직 운영, 그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정치적 내공이 있었고 그렇게 훈련받은 조직 운영 능력이 있었다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제 당이 새 판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신 분이라면 어느 한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저 준비된 미래 김은혜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일단 정치 콘서트로 해서 대선 주자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상시국에 알아서 지지율 띄우라, 그 주자들에게 할 소리가 아니죠.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완전 개방 경선으로 역동성으로 본선과 같은 흥행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내 주자와 외부 주자들이 함께하는 대선 프리 마케팅이라 하죠. 제가 대표가 마이크 잡고 나갈 수 있죠. 오른쪽에는 내부, 외부 주자 손잡고 왼쪽으로는 마이크 잡으면서 제가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당대표가 돼야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당대표가 돼야 우리 국민의힘 대선 시청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투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열정으로 저는 이제 마운드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한구 전력 투구로 상대당을 강판시키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 26년 전에 MBC 신입기자 김은혜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실을 찾아서 무너진 건물 속으로 무작정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낯익은 분이 계시죠? 당시 정동영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계도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저 김은혜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준비된 미래, 김은혜의 도전에 응원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선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싸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꼽히던 4선의 최재성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저의 저력과 패기는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과 우리 소중한 국민의 힘의 운명이 걸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 낯이 익으시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득표율표입니다. 잘 보시면 20대, 30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님 세대인까지 전 세대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시며 참 오랜만에 소중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의, 이런 삼중곡 속에서 우리 국민들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며 또 사회 불공정에 낙담하며 참 참담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겨우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돌아봐 주시고 혹시 기회를 주면 다시 소중한 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의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실책에 의한 잠깐의 반사이익 아니었냐, 우리가 과연 그 승리의 기운을 내년 3월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신 분들 여전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에 선출되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반드시 이기는 후보, 승리를 품 안에 안겨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저희가 선출해서 안겨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띈 지도부 그리고 최고위원, 과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 당과 국민들께 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이 가장 어려웠던 2018년 당에 입당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바람이 부나 당원들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해하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아주 험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형세가 어려워지거나 혹시 내게 불리한 상황이 처해진다고 싸움을 포기하거나 당원들 앞에서 회피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 배현진 지켜보셨지요? 의리와 강단으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킬 겁니다. 저는 싸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꼽히던 4선의 최재성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저의 저력과 패기는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 용맹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저는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진짜 통합, 진짜 변화, 그리고 진짜 승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당을 좀먹는다고 평가했던 계파주의와 비겁한 기회주의와 그리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던 패배주의, 이것을 불식시키고 당의 가장 공정한 경쟁의 무대,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진정한 승리의 무대, 승리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무대에 서본 자,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배현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야 할 때 비겁하게 좌고우면하거나 우물쭈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했듯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품에 가장 소중한 정권교체라는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진짜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진짜 최고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3월에 우리 소중한 진짜 대한민국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배현진에게 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그리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전선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한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부 사회부 기자로 25년 가까이 일하다 작년 4월 총선 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초선의 패기와 열정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더 선명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정치 혁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조국 씨 부부는 남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라면서 자기 자식들에겐 탈법과 반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국에게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산권력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지만 실제로 하자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일자리는 격감했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무려 25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역대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금만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세금 성장을 주도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가뭄을 자초하고도 K방역 운운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4.7 보궐선거는 중도 실용의 정치가 승리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아스팔트 보수 같은 극단에 더는 기대선 안 됩니다. 이제 이념은 낡은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등을 돌렸습니다. 중도 실용으로 무장하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이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끊임없는 국민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역대 대선 결과는 호남의 지지 없이는 집권할 수 없음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 공약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남에 대한 우리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전 단 한 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3월 9일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고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그리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전선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섬진강 대홍수 때 저는 윗마을 구례, 아랫마을 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리에 빠진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분들의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당대표를 도와 중도 실용과 민생이 입각한 수권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당협위원장입니다. 40대입니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우리 당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 저부터 채우겠습니다. 수도권, 호남 출신 많은 서울,
그리고 40대와 50대, 저부터 파고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년 국회에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뛰어왔습니다. 말 아닌 실천으로 보여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전선에 저 조수진 세워주십시오. 반드시 꼭 승리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조수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우리는 드루킹에 당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020년 우리는 빅데이터에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도 참패했습니다. 선거는 과학입니다. 대선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데이터로 정권교체 이룩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에도 드루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망가지시겠습니까? 저 이영에게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권 교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솔루션을 여기에서 찾겠습니다. 바로 디지털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우리는 드루킹에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가짜 댓글을 만들고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020년 우리는 빅데이터에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도 참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와 함께 유권자의 동선 데이터에 대한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길을 내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민심을 읽고 그 민심에 가까이 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압승했고 그 민주당의 압승의 주역은 바로 빅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의 사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화당은 i360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선호도, 심지어는 어떤 잡지를 구독하는지를 예측하고 추측해서 맞춤형 정책을 유권자 개별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과학입니다. 대선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 대선, 큰 사이버 전쟁이 될 내년 대선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1년 디지털로 정치 혁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73년 동안 종이로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21대 최초 디지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법안의 50% 이상이 전자발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그룹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문자, 전화, 팩스, 국민의힘에서는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4.7 재보궐선거의 디지털 유세본부장으로서 빅데이터 전략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와 일해보신 분들, 상임위에서이든 국민의힘에서이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다.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국회와 국민의힘과 선거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데이터로 정권교체 이룩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이 연계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 DB와 싱크탱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에도 드루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망가지시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무너져 내려가시겠습니까? 어떤 디지털 전문가도 없이, 어떤 사이버 전문가도 없이 내년 대선을 국민의힘은 정말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최고위에 나온 이유,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선출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역량을 대선 승리에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영에게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영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용광로 국민의힘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쇳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앞에 우리 젊은 후보들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봐서요. 저는 정말 이번 슬로건이 용광로 정당입니다. 우리 젊은 후보들의 이러한 패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내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당과 당원이 들러리가 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과 폭주가 5년 더 계속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국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할 일은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공정한 경선 관리와 그리고 단일 후보의 선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 안에도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지만 당 밖에도 뛰어난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표를 갉아먹던지 분열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넘어서 한마디로 괴멸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용광로 국민의힘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쇳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과감한 쇄신, 그리고 거침없는 확장,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저 나경원, 계파 없는 정치인입니다. 홀로서기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이번 대선 승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계파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과감한 쇄신 해야 합니다. 과감한 쇄신의 방향은 당원과 국민이어야 됩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행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정당, 그리고 실시간 당심 리서치 하겠습니다. 공천 쇄신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공천 쇄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침없는 확장해야 됩니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표로는 거침없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저 나경원 가장 확장성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심의 중원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늘 약자와의 동행에 인색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의 삶이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부족한 점 보충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년 우리는 너무 엄혹했습니다. 저희 당의 벽체가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갔을 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에 우리 당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외쳤기에 이제 저희는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나경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을 지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의 희망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시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8살 때 민주당으로 낙선을 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이후에 3번째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 좋게 5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알고 특히 문재인 일파들의 술수를 잘 읽는 저 조경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제가 홀로 일어서서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후보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꼭 정권 창출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조경태를 당대표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8살 나이에 제가 우통을 벗고 출마를 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저 정신이 바로 저는 이 청년의 정신이다. 감출 것 없는 정치 제가 실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28살의 나이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께 그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8살 때 민주당으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떨어지고 이후에 3번째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운 좋게 5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을 민주당으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또한 지피지기면 절대 위태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상대를 잘 알고 특히 문재인 일파들의 술수를 잘 읽는 저 조경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9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5대 불가론을 제가 최초로 제시를 했습니다. 5가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문재인은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역대 정권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이 일파들과 민주당에 있을 때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느냐라고도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 국민의 당의 정권 창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권 창출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야야, 니는 절대 상대당 또 상대 정치인 비난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보고 포용의 정치, 관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제가 홀로 일어서서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합과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석방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저 조경태는 우리나라 정치 최초로 실용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편합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실용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운동 여러분, 저 조경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정권교체 답 나와 있습니다.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 혁신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합당하고 홍준표 대표 복당시키고 윤석열 총장 입당시킵니다.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범야권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개혁 진보 세력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이룰 겁니다. 네거티브 방어에 달인인 저 조혜진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공격 박살내고 무력화시키고 우리 당 후보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삼선 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내년에 우리 정권 교체 못하면 망합니다. 경제는 사회주의로 가고 정치는 전체주의 독재로 가고 외교 안보는 한미일 자유동맹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동맹으로 갑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시민단체 노조는 정권 홍위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정권교체 답 나와 있습니다.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 혁신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할 사람이 이번에 대표가 되어야 되고 최고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잘하나? 첫째, 사심 없는 사람, 정권교체 외에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둘째, 범보수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전략, 추진력 있는 사람. 셋째,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대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조혜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모시고 대통령 선거 2번 이겼습니다. 정권교체를 해본 사람 조혜진,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 조혜진이 내년 대통령 선거 필승 카드입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되면 당에 대통합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바로 통합 단일화 작업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합당하고 홍준표 대표 복당시키고 윤석열 총장 입당시킵니다.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범야권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개혁 진보 세력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고 정권 인수 준비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 대박을 위해서 리얼리티 방식의 멀티 컨테스트를 도입해서 대박 터뜨리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어의 달인인 저 조혜진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공격 박살내고 무력화시키고 우리 당 후보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교체의 힘은 당원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당하고 민주당 차이가 뭡니까? 민주당은 당원이 펄펄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 당원 대표자 회의 열고 평당원 회의 열어서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당원 주권혁명을 이번에 실천해서 그 힘으로 내년에 대선 필승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정권교체에 큰 싸움 앞두고 있는 우리 당에 질풍노도 같은 발언도 필요하고 태산 같은 바위도 필요합니다. 젊은 열정 필요하고 성숙한 경륜 필요합니다. 저 조혜진이 가운데서 무게중심 잡겠습니다.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장, 노장 한 대 묻겠습니다.
개혁, 안정, 조화시키겠습니다. 열정과 패기, 경륜과 지혜 하나로 녹여내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모두 일어납시다. 내년에 반드시 이깁시다. 국민의힘 정권 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
도시 의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에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 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함께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합니다. 한 분 더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3당이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신 이유나 뭐 배경에 대해서 좀 한마디. 아시다시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 공급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또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공분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여기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뜻을 모아서 국정조사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도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같이 공동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네. 실제 2011년 이후에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특공으로 인한 언론 보도를 보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H 사태 이후 세종 특별공급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누적되어 있고 아주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LH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로는 셀프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행자부 장관을 할 당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정 사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국회가 나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또 특별공급제도의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국민의당 세 당이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의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공동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이전에 LH 사태에서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가 3개를 여당과 합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여당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가 그치고 해가 이렇게 활짝 났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많은 의원분들은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하는 정말 진정 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또 함께 하신 의원님들 뒤에는 민생을 있고 정말 서민분들이 함께 뒤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정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데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깃발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25조 8천억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의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지가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매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저버리는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당장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일미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입법 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님과 함께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171억 원이 관평원 유령 청사를 짓는 데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특공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직원들의 뒷주머니만 불렸다는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관평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 것을 몰랐다는 관세청, 세종시 건설 업무 전담 기관임에도 문제를 인지 못한 행복청, 허술하게 예산을 책정한 기재부, 이 모든 구멍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행안부, 점점 커지는 폭탄을 못 본 척 서로 눈 감고 돌린 꼴입니다. 그 결과 성실히 돈 모아 각계 전투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관평원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해경청, 한전 등 관공서와 민간기업 특공에 대한 의혹이 줄지어 나오는 만큼 관평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더욱더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투기 의혹이 끝없이 나오는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공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과거와 현재 정권이 모두 관여된 특공 아파트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적폐입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에 가장 앞서야 했던 것이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에 가장 앞서야 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해 수차례 협의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 입으로 말한 그 수많은 약속에 과연 진심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당한 투기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하는 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를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특권, 권한 남용 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관 예우 의혹과 이를 통한 특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인사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말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게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철저히 검증되길 바랍니다.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오후에 열립니다. 시간 끌기용 형식적인 입법청문회가 아니라 민생절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처리에 실질적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게문을 닫고 빚으로 빚을 갚으며 민생 절벽의 끝까지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이 무려 1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빚을 내라 하고 빚을 내서 버티라고 하더니 정부는 단돈 10원도 빚을 낼 수 없고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믿고 방역 지침에 협조해달라던 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 면역도, 마스크를 벗는 날도, 영업 제한 거리 두기 해제도 아직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방역 협조를 구하려면 정부의 신뢰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 7당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손실보상 대원칙에 여야 정당 간 합의를 모아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월 임시국회 내에 손실보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급 적용 시점을 비롯한 재정지원 대상과 규모 등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도록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태도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시급한 민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